이번 시간에는 극한의 계유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한의 직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로는 리밋 함수 fx가 있을 때 x가 c로 할 때 극한이 L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x가 c로 가까이 갈 때 대응되는 함수값 fx는 L에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요 f라는 함수에 c가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은 극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값입니다. 즉 여기서 x가 c인 경우는 극한을 계산할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함수 값입니다. x가 c가 아니고 c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함수 값이 l이란 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저렇게 극한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식에 대해서 많이 계산을 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로 3으로 나눈 이런 유리식이 있습니다. 이 유리식에서 x를 3으로 극한을 보내보죠. 네,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 분모에 x를 3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x가 3에 가까이 가면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이 가요. 근데 마침 분자도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네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하나요? 분자에서 0으로 가는 인수, 즉 x-3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분자에서도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수를 이렇게 나눠요. 서로 약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함수에다가 x에 3을 대입을 하면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산했었던 극한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주어진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이런 유리함수였었어요. 네, 이 유리함수의 자연 정의역은 분모가 3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x가 3이면, 분모가 3이면 이 함수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런데 x가 3이 아니라면 우리 방금 계산했었던 식과 마찬가지로 이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는 사실은 x 더하기 2라는 함수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더하기 2라는 직선의 그래프에서 여기 3일 때만 값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만 제외하고는 그냥 직선이랑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때 x를 3으로 점점 보내면,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그럼 함수 값은 요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가겠죠. 그 값을 계산한 게 5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극한의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별로 수학적이진 않아요. 보다 엄밀한 극한의 수학적인 정의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들인데요. 가령 함수 fx가 x의 최대 정수 함수입니다. 최대 정수 함수는 주어진 실수에서 소수점 아래 나머지 부분을 소수점 아래 부분을 버려서 얻어진 정수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값이 0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이렇게 갔다가 1이 되는 순간 함수값도 1로 바뀌어요. 또 2가 되는 순간 함수값도 2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계단 함수입니다. 가령 여기서 x가
2로 갈 때 최대 정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라. 그럼 x가 2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보면 값은 2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2에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여전히 1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2를 뒤집어 쓰면 존재한다는 뜻이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왼쪽에서 계산한 극한, 오른쪽에서 계산한 극한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그럼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 그 각각은 항상 존재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가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안에 x분의 1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x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봐요. x가 가령 파이분의 2라면 그때 x의 역수는 2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여기 파이분의 2라는 x값이 들어가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분의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대응되는 함수값은 1이 얻어지죠. 자, 이제 x가 좀 더 작아져서 파이분의 1로 여기 파이분의 1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절반이겠네요. 파이분의 1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x분의 1은 이제 파이 값을 갖게 될 테니까 x가 파이분의 2에서 파이분의 1로 쭉 줄어드는 동안 x분의 1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커져요. 사인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함수값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전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이어서 2파이분의 1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x분의 1 역수는 이제 2파이가 될 때니까 사인 그래프가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그래프는 마이너스 1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2파이 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x를 점점 0에 가까이 보내면 x가 점점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x분의 1은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사인 그래프의 모든 파형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1, -1, 1, -1 사이를 점점 빠르게 왕복하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죠. 네, 이 현상은 그래프의 y축 왼쪽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런 움직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네, 오른쪽에서 계산해 보면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봐요. 이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 수렴하는 극한을 찾을 수는 없죠.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왼쪽에서 0으로 점점 가까이 가더라도 극한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 역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예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왼쪽 극한 또는 자극한이라는 건 함수 fx가 있을 때 극한 x를 0으로 보내는 또는 c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왼쪽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뒤에다 붙일게요. 왜냐하면 앞에다 붙이면 의미가 달라지죠. 가령 c가 3일 때 x가 3-로 가는 거하고 x가 -3으로 가는 거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C-를 왼쪽에다 붙일게요. 이게 L이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네, X가 C로 가까이 갈 때, 그때 함수 값이 L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극한에서는 옆에 어떤 단서를 달았었냐면 X가 C인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왼쪽 극한이라는 건 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은 전부 제외하고 X가 C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X가 C보다 더 작은 상황에서 C에 점점 가까이 갈 때 계산한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걸 마찬가지로 오른쪽 극한, 우극한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기호로는 fx에서 x가 이제 c로 가는데 플러스를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c보다 큰 쪽 방향에서 c에 점점 가까이 갈 때의 극한, 이 극한이 L이다 라는 뜻은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란 함수 값은 L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생각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x가 c보다 더 큰 경우 이 범위에서 계산한 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앞서 우리 최대 정수함수를 살펴봤는데요. 최대 정수함수에 x가 2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가면 최대 정수함수는 2가 되겠지만 왼쪽에서, 즉 2보다 작은 값에서 2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최대 정수함수는 값이 계속 1일 테니까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대 정수함수에서 x가 2로 갈 때 오른쪽에서 계산하면 2보다 더 큰 값에서 극한을, 큰 범위에서 극한을 생각하면 얘는 2로 수렴하게 되겠죠. 하지만 동일한 함수의 극한을 이 왼쪽에서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점점 가까이 가면 최대 정수함수는 값이 2가 되지 못하고 1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좌극한, 우극한으로 극한을 우리가 둘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고, 두 개의 극한을 가지고, 두 개의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극한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령 x가 c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느냐 또는 그 극한이 L이냐라는 걸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으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왼쪽 극한도 L이고 오른쪽 극한도 L이면 그럼 전체 극한이 동일한 L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fx에서 x가 c로 갈 때 왼쪽에서 계산한 극한과 fx에서 x가 c로 갈 때 오른쪽에서 계산한 극한이 동일하게 L이 되면 그럼 전체 극한도 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극한의 계율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